자, 이제 마지막 시간인 2차 시험 관련 팁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심층 면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교수학습 과정안과 수업 실현을 준비할 때 선생님들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직정성 심층 면접 팁부터 볼 건데요. 일단 우리가 심층 면접에서는 전공 면접과 인성 면접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었죠. 이것은 그냥 크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금 말하기 쉬우려고 나눈 부류이고요. 전공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공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인성 면접은 인성과 관련된 선생님들의 교직관, 장애관, 뭐 아니면 선생님들이 특수교사가 되려고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묻는 것을 인성 면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공 면접 먼저 보실 건데, 전공 면접에는 이러한 질문들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1차에서 배웠던 것처럼 1차에서 공부했던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때는 특수교육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과 관련된 내용도 같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봐야 하는 거, 1차에서는 보지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2022년 시도교육청 시책과 2022년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것은 꼭 챙겨서 보셔야 되고요. 1차 임용시험 때 외웠던 지식들을 기반으로 답변을 하실 수 있고요. 선생님들이 준비를 하실 때는 예상 문제를 만들거나 아니면 또는 시중에 있는 예상 문제를 활용하셔서 시간 내에 답변하기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심층 면접 5분이었잖아요. 구상형 5분, 즉답형 합쳐서 5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에 맞춰서 답변을 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제가 서울시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의 시책과 특수교육 계획을 보여드리고 이것을 어떻게 보고 분석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시 교육청에서 2022 서울교육 주요 업무라는 파일을 제가 다운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시책의 목차를 보시면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교육,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 평화와 공존의 민주시민교육,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참여와 소통의 교육자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래서 큰 제목만 보아도 선생님들이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일단 선생님들은 면접을 준비하는 수험생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꼼꼼하게 다 읽어보시고 여기서 어떤 문항들이 나올 수 있는지 어떤 것들이 현장의 관심사인지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랑은 다 보지는 않을 거고 자, 1-1 배움과 성장의 교실 혁명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라는 부분을 볼 건데요. 1-1도 보시면 7개나 되어 있고요. 여기서 유아교육, 특수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교실 혁명,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혁신, 그리고 놀면서 배우는 유치원, 그리고 초중고는 일단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 학생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맞춤형 특수교육은 꼭 선생님들이 분석해 보셔야겠죠. 그래서 각 부분들을 원래는 더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저는 핵심 부분만 일단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교실혁명, 교육과정 수업평가 혁신 부분에서는 교육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 역량 강화 그리고 학생 중심 수업 혁신을 위한 교사의 교육과정 수업평가 전문성과 자율성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 중심 수업 혁신이라고 하면 이것을 우리 유치원 현장에 반영을 하면 유아 중심 교육과정이 되겠죠. 그럼 유아 중심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문성과 자율성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 개를 배웠었는데 동료 장학이 있을 수도 있고요. 교환학습 공동체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반성적 사고를 가지고 성찰하는 태도를 가져야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놀면서 배우는 유치원. 일단 제목부터 우리가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을 강조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과정 운영으로 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할 것이고, 그리고 유아 교사 부모와 지역사회의 협력 지원으로 만들어가는 놀이 중심 교육 과정 운영이다 해서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을 물어보겠다. 놀이 관련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특수교육 관련해서 보시면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전인적 성장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이면 개별화 교육 내용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이제 밑에 진로 직업은 유치원이랑은 조금 다른 면이기 때문에 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에 보시면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의 자립, 행복 추구를 목표로 한다고 적혀 있네요. 그러면 독립적인 생활, 자조기술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으려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예상 문제를 만드시고 예상 답변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파악하시는데 이렇게 큰 제목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은 세부 내용까지 보시면 세부 내용에서 그래서 이러한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진행되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상 답변에 활용하셔서 작성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교육 시책은 이랬고요. 이제 경기도 보시면 경기도에서는 이제 제가 경기도 교육 시책을 쳤더니 2022 교육 계획을 쳤더니 2022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이라는 것이 나왔고요. 이렇게 정책을 4가지 정도 경기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정책이 교육과정 내용과 운영의 다양성을 강화합니다 부분을 볼 건데요. 이 부분에 보시면 여기서 제가 유아교육과랑 특수교육과 부분만 일단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유아교육과 먼저 보시면 온오프라인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경기도 역시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목부터 강조하고 있는 게 온라인인 거죠. 그래서 유치원 원격 수업, 온라인 플랫폼인 놀이온을 운영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그래서 선생님들께 원격 수업에 대해서도 질문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원격 수업과 관련된 선생님의 생각과 방법들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과 보시면 학생 맞춤형 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래 작은 동그라미들을 보시면 배움 중심 수업 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경기도에서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경기도에서 초점으로 보는 것은 이제 평가, 기록 부분이구나 라는 것도 아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통합교육이네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통합교육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의 생각과 그리고 통합교육을 잘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통합교육 얘기를 하면서 이제 통합교사와 특수교사의 협력 수업을 얘기를 하네요. 협력 수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협력교수를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협력교수 유형과 방법,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고 우리가 1차에서 공부했듯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구회 조직 운영을 한대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본 것처럼 선생님들도 뭐 교원학습 공동체나 아니면 동료장학이나 이런 어떤 연구회를 조직하고 운영할 때 필요한 것들, 그러면 필요한 태도도 물어볼 수 있고요. 아니면 이런 강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방법들의 유형들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현장의 관심사구나.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심층 면접에도 나올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책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계획도 같이 보셔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서울시랑 경기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서울시 보시면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계획에서 크게 이렇게 동그라미를 사용한 표를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 교육과정에 보시면 두 번째 동그라미 2019년 개정 누리과정에 따른 유치원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 운영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일반 학교 배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이 되어 있는 걸 보면 이제 우리가 통합된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선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를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통합교육에 관련된 질문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계속 개별화 교육에 대해서 요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개별화 교육 계획은 좀 더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화 교육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법적 근거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구성 요소나 개별화 교육 계획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알아두시면 되고 개별화 교육 작성과 관련해서 생기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 이슈들을 어떻게 선생님은 해결할 것인지 그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슈들의 예로는 보호자가 개별화 교육 계획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계속 결석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의 개별화 교육을 작성했는데 이것이 조금 맞지 않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에 선생님의 방법 아니면 일반 교사와 제가 개별화 교육 계획을 할 때 약간 의견이 맞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상황을 생각해 보시고 그 상황에 맞는 방법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평가 지원이어서 우리 아이들, 유치원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면 좋을지 다양한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의 특수교육 계획을 보시면 이렇게 4가지로 크게 나와 있고요. 추진 과제가. 그래서 보시면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이라고 해서 이제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강화하고 그리고 특수교육 학생의 교육 편의 제공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교육 편의가 무엇이 있는지도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선생님들의 방법과 태도 그리고 인성적 자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제목으로 통합교육 얘기도 나와 있네요. 통합교육 계속 강조되고 있죠. 현장에서 특히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리교육보다는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통합교육이 그리고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통합교육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합교육을 통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통합교육 때문에 생긴 건 아니고 이제 통합교육을 진행하는 선생님들 간의 뭐 합의나 아니면 구성원들 간의 이제 의견 충돌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있겠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 공감 문화 확산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장애 이해 교육,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은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긍정적 행동 지원도 알아두시면 되고, 특히 유치원이랑 관련된 거는 특수교육 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강화이겠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조기 발견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몇 개만 짚어서 이야기했지만 서울시, 경기도, 그리고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시험을 치시는 선생님 모두 이 책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제가 짚지 않은 부분들에서도 유치원과 연결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들도 선생님들이 예상 문제를 만드셔서 한번 답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성 면접에 관련해서는 뭐 교직간을 물어보실 수도 있고요. 장애간, 그리고 뭐 특수교사가 가져야 되는 인성적 자질, 그리고 선생님의 장단점, 성격, 태도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이제 전문성 향상 방안과 뭐 갈등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데 아까 앞에서 시책을 얘기할 때도 제가 인성도 같이 포함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완전 떨어진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지문을 받았을 때 인성도 같이 묻고 전공도 같이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분리해서 물어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선생님이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성면접 역시 선생님들이 예상 문제를 만드시거나 아니면 시중에 있는 문제를 활용해서 어떻게 답변할 건지 모범 답안을 만드시면 좋고요. 우리가 뭐 교직간을 얘기하거나 장애간을 얘기하거나 특수교사가 되려는 이유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장애나 특수교육 관련 도서, 영화, 드라마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활용하실 때 뭐 요즘은 아니죠. 이제 조금 지났지만 우영우도 선생님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우영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예전 영화지만 윈더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장애나 특수교육과 관련은 없는 뭐 도서, 영화, 드라마지만 이것을 답변과 좀 적절하게 연계시켜서 얘기할 수 있겠다 싶으면 그런 것들을 연계하셔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성 면접에 예시를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신규교사에게 필요한 인성적 자질과 그 이유에 대해 말하시오가 즉답형 만약에 예시로 즉답형 1번이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이 문제를 보고 그러면 제일 먼저 즉답형 1번 문항에 대해 생각을 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생각이 끝나면 이제 답변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답변을 할 때도 즉답형 1번 문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서 서론, 본론, 결론을 이야기하겠죠. 이제 서론에서는 저는 인성적 자질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서론에서도 인성적 자질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고 내가 하고 싶은 본론을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바람직한 인성적 자질을 갖추는 것은 유아를 효과적으로 교수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또한 인성적 자질을 가짐으로써 교육 현장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는 자신이 가져야 하는 인성적 자질에 대해 고민해보고 바람직한 인성적 자질을 지니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라고 서론을 이야기하고요. 본론에 들어가서 그래서 신규 교사에게 필요한 인성적 자질은 다음에 3가지입니다. 라고 내가 3가지를 말할 거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첫째, 열정입니다. 라고 2갈씩으로 그리고 짧고 간결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열정에 대해서 뒤에 설명을 하고 왜 열정이 필요한지 이유에 대해서도 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첫째, 둘째, 셋째까지 본론을 다 이야기하고 나면 이제 결론을 말해야 되는데요. 결론에서는 저는 다시 한번 제가 본론에서 말했던 인성적 자질들을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신규 교사가 열정, 믿음, 협력을 갖춘다면 교육 현장에서 마주하는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 교사는 인성적 자질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바람직한 인성적 자질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하고 우리 마지막에 뭐 하기로 했죠? 이상입니다 라고 우리가 문항이 끝난 거 알려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상입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심층 면접을 준비하실 때 대부분 선생님들이 스터디를 진행하실 거예요. 2차는 사실 스터디를 거의 다 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면접하는 것도 남이 봐주고 피드백을 받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수업 실현을 했을 때도 내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수업을 볼 때랑 또 다른 사람이 나의 수업을 보고 피드백을 주는 거랑은 또 좀 더 달라서 아마 선생님들이 지금 계속 스터디를 진행하고 계실 텐데요. 스터디를 하실 때 팁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 일단 스터디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같이 공부하기로, 같이 준비하기로 모였기 때문에 나만 알고 있는 팁 이런 것들을 좀 숨기지 마시고 이제 같이 공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터디를 통해서 다양한 답변들을 계속 같이 공유하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했던 거, 학습했던 걸 좀 정리가 되면서 선생님의 답변이 좀 더 매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스터디를 하실 때 꽁꽁 싸매지 마시고 다 같이 좀 공유를 하면서 다양한 답변들을 듣고 선생님도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꼭 동영상 촬영을 하시고 그리고 서로에게 피드백을 받고 그리고 선생님이 동영상을 보면서 피드백을 하셔서 자기 피드백을 하셔서 자신의 말이나 행동, 습관을 알아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촬영한 본을 보시면 선생님이 항상 하는 행동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말버릇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면접에서 플러스가 될 건지 마이너스가 될 건지 생각해 보시고 그것들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이 드시면 계속 그것을 신경 쓰시면서 면접을 연습하시고요. 그걸 촬영하면서 계속 고쳐졌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면접과 유사한 상황을 만들어서 스터디를 진행하시는 게 좋은데요. 우리가 구상형 같은 문제는 구상형은 지문이 나오고 선생님들이 5분 동안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즉답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쓸 수 없었죠. 그냥 보고 한 3, 40초 생각하고 바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나와 있는 예상 문제만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사실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알기 때문에 3, 40초보다 좀 더 짧게, 좀 더 길게 그러니까 우리는 3, 40초 생각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원래 보시면 더 길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팁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이제 우리가 구상형 구상형 문제 지문을 정했어요. 오늘은 우리가 이런 구상형을 할 거야 라고 하면 그거와 관련된 즉답형 문제를 각 스터디원이 그 자리에서 하나나 2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뽑기처럼
우리가 즉답형 문제를 풀기 전에 바로 뽑아서 그 자리에서 보고 3, 40초 생각하고 바로 답변하는 그런 형식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하실 때는 그러면 선생님들이 질문을 내실 때 좀 더 예상 문제와 가깝게 이런 것들을 물어볼 것 같아 하고 선생님들이 공부한 것들을 바탕으로 좀 질 좋은 예상 문제를 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스터디를 하실 때 시중에 나와 있는 예상 문제도 같이 보시지만 즉답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3, 40초 만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생각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선생님들이 그런 돌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상 답변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즉답형 문제는 각 스터디원이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학습 가정안과 수업 실현 팁은 같이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수학습 가정안과 수업 실현 모두 우리가 수업 전개에 따른 만능 틀을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요. 우리가 만능 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만능 틀을 만든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계속 도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만능 틀을 바탕으로 이제 활동과 연계해서 조금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만능 틀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은 도입에서는 주의 집중, 동기 유발 활동을 먼저 만들어 놓을 수 있고요. 전개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만능 틀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놀이 및 활동 유형별 전개 틀, 이것을 각자 어떤 유형별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외우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입, 전개, 마무리 순서는 이렇게 진행되는 거 아까 짚고 넘어갔었고요. 그래서 활동의 전개에 따른 틀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아동 특성에 따른 중재 방법, 만능 틀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수학습 가정안 작성에서도 유아들의 특성들을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고 그거에 맞는 중재 방법을 생각해보자 라고 했었잖아요. 예를 들어 친구들에게 관심이 없는 유아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아까 저랑 해본 우 같은 그런 기본적인 발성만 할 수 있는 유아들에게는 어떤 중재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생각해 보실 건데 이것은 수업 실현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아동들의 특성을 선생님들이 생각해 보고 스터디에서 계속 공유를 하면서 그 특성에 맞는 중재 방법을 만들어 보면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선행사건 중재로 제공하는 거 팁으로 나왔었는데 이것은 특히 교수학습 가정안에서 유용합니다. 우리가 교수학습 가정안은 교사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유의점에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의점으로 중재들을 다 포함해서 미리 써놓고 그 뒤에 진행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중재를 적절히 발문으로 넣어주신다면 내가 만약에 활동 진행 과정에서 넣으려고 했던 중재를 빼먹더라도 도입 부분에서 유의사항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감점이 조금 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중재를 알 수 있도록 수업 실현에서 명백하게 제시를 해야 되고요. 교수학습 가정안에서도 역시 중재를 알 수 있도록 명백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교사의 발문을 통해서도 하셔도 되고 유의사항을 통해서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수학습 가정안과 수업 실현을 할 때도 스터디를 활용하시고 선생님이 스터디를 그냥 진행하실 때 세 가지 다 같이 준비를 아마 하실 텐데요. 첫 번째 스터디 팁으로는 스터디를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 피드백 공유하기, 심층 면접이랑 똑같죠. 계속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하고 피드백을 공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실현에서 주의 집중 흥미 유발에 대해서 나 엄청 괜찮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근데 이것을 스터디원들에게 보여주긴 좀 얘네가 따라하면 어떡하지? 쟤네가 나
하는 거 보고 따라해서 쟤네가 더 잘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보여주신다면 그러면 선생님들이 연습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그리고 그것에 만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괜찮은 활동이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수정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 정보 공유에 너무 인색하게 굴지 마시고 정보 공유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 실현하실 때는 동영상 촬영 꼭 하시고 아까 면접처럼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도 받으시고 선생님도 보시면서 좀 민망하고 창피하시겠지만 계속 보시면서 피드백 스스로 해보시고 그걸 통해서 선생님의 말, 행동 습관을 알아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안 작성하거나 아니면 수업 실현에서 만약에 활동을 구성하게 되면 경쟁 게임보다는 협동,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활동을 주로 생각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유아특수교육 합격 전략 설명회를 마무리할 거고요. 선생님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이제 곧 어여쁜 아이들을 만나서 현장에서 지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도 많이 지치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셔서 끝까지 완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